두 번째는 이제 행복의 우선순위와 3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 세 번째는 일과의 관계입니다. 요즘 잘 나가십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다, 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이 있고 또 회복력이 있고 자존심이 높고, 그러면 나를 얼마든지 나를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나를 계속 살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나를 빨리 추스려서 내 자신으로 본래 모습으로 빨리 돌아오는 것을 자기 자신 관계가 매우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매우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나를 자꾸 수용하려고 하고, 내 몸과 마음을 자꾸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불행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타인이라고 하는 관계는 엄청 많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입니까? 함께 사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또는 친척과의 관계, 일을 하는 동료와의 관계, 비즈니스의 고객과 소비자의 그런 관계 등등등이 다 있죠. 내가 어떤 단체의 기관장이라고 하면은 그 기관장으로서, 단체장으로서, 리더로서 부하 직원과의 관계, 부하 직원이라면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런 게 있죠. 저한테 얼마 전에 상담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무님, 저는 아직도 마음 공부가 멀었나 봅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부하 직원을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아니, 너는 사람을 그렇게 두들겨 패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또 그 폭력을 휘둘러 가지고, 그것은 아니지. 어떻게 폭력을 그렇게 부하 직원한테 했어? 그 이제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 뭐 둘도 없이 100번, 1000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그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그러면 평상시 우리는 어떤 직장에서 동료들과 또는 상하 관계에서 잘 지내고 있는가? 이 관계가 불편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여러분과 교무와 교도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교당에 와도 마음이 편치 않죠. 여러분들이 교당을 떠나서 집에 돌아가셔도 제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죠. 이런 관계가 우리의 삶의 행복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뻔한 얘기지만, 뻔한 질문이지만, 우리는 불편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죠. 보통 불편하면 안 만나, 연락 안 해, 너는 이제 앞으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다 끊어버리려고 하죠. 끊어버리는 것이 이제 회피이고, 이제 벗어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 연락을 안 해버리는 거, 안 만나는 것을, 그것은 이제 잘 산다고 자기 나름대로 처방을 합니다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그런 방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어디 가서나, 누구를 만나서나 조금 불편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전화번호를 싹 없애버리는 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구만요. 카톡을 끊어버린다 등등 뭐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관계를 재확립하는 것, 재설정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차피 모든 내가 사는 현실과 현장에서 모든 것은 다 관계 지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 철학이고 현실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을 생각을 해야지, 관계를 자꾸 끊어버리고 멀리 해버리는 것으로서 그게 정리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인과의 관계를
이제 잘 맺어야 하는 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 이제 인생의 중반기쯤 되면은 50대에서 60 되기 전 50대 중반쯤에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 좋은 관계를 맺어 놓는 것이 70, 80, 90평생 살아가는데 가장 든든한 허리를 만들어 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대요. 행복하답니다. 그 관계를 맺어 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중간쯤 앉아 계시는 분들, 정말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하고 인생을 앞으로 동반자로 쭉, 동반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곁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몇 사람들이 있으면 든든하겠죠. 그러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러신 분들이니까 별 걱정은 없으신데, 아무튼 50대에서 60대 인생의 든든한 관계, 친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맺어놓으면 여생이 든든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과의 관계가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정말 하기 싫었던 일, 어려웠던 일을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저는 천근 만근이나 되는 큰 그 바위덩어리를 항상 제가 1년 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무거움이 있었어요. 이군도 교무는 참 어리석기도 해요. 멍청하기도 하고. 그 맡은 일을 남한테 그냥 넘겨줘 버리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도망쳐 나오듯이 빡 끝내버리고 그냥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책임을 못 벗어나네. 그 과정이 저에게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해야만 되는데 하기 싫었던 일. 그게 어디서 오느냐 했더니, 내가 이 일을 좀 놓고 싶은데, 이 일을 놓고 싶은데 놓지 못하는 이 일과 나와의 관계가 저를 그렇게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앞으로 그 일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일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좋아졌으면, 즉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나는 우선 그만두고 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복의 관계를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우선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선 내가 나를 수용할 줄 알고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이럴 내 자존심이 높고 자긍심이 높고 어떠한 경계에 대해서 회복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 관계가 높아서 어떤 경계가 오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든 어떤 일이 있든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이 힘이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일을 잘 처리할 수도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과의 관계는 첫째는 내 자신을 수용하는 그 힘, 내 자신을 회복하는 힘,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고 세 번째가 일과의 관계다. 일은 별로 없어도 괜찮아. 크게 영향을 안 미쳐. 근데 타인과의 관계가 또 괴로우면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 일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외로워하실 수도 있고 힘들어하실 수도 있지만 일도 이제는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일은 이제 나에 맞게 적당히 일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겠죠. 마음이 이제 현실을 만났을 때입니다. 마음이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이것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당에서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 한 교도님에게 계속 나의 감정을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일주일 동안 계속 자기의 감정을 기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내 마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 왜 울어라고 다그치기 전에 아이를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똥오줌을 쌌는지, 배가 고픈 것인지, 잠자리가 불편한 것인지, 온도가 맞는 것인지, 기온이 맞는 것인지, 또는 아이가 뭐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인지 등등등의 이런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관찰 대상은 나의 감정을 읽는 것이고 그 감정을 내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고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적어두는 것입니다. 적는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어떻게 흐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입니다.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감정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적어도 일주일 정도만 해보면요. 일주일 정도만 내 감정을 읽기 시작하면
자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면밀해집니다.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심신작용 처리건 일기를 쓸 때에 감정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감정을 막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막 짜증나거나 뭐 그런 어떤 커다란 범위 내의 감정만을 인식을 했지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감정을 학생 때는 읽지 못했어요. 근데 읽은 건 있죠. 이성에 대한 그런 호감은 있죠. 또 약간 야릇한 그런 감정, 좋아하는 감정, 설레는 감정. 우리가 어떤 경계를 당해서 일어나는 그 감정을 너무 도외시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감정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그냥 바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공부를 했던 것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조그마한 감정이 일어나는 그것이 관찰을 해본 이유는 그때 그 순간의 경계를 만나서 일어난 것이 그 자그마한 감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미세한 감정을 느끼신 기억이 지금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상황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게 되죠. 여러 가지 하루에 살다 보면은 뭐 10가지, 20가지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혀 대처하지 못한 일들이 막 다가오기도 하죠. 그런 일들마다 일어나는 그것을 그냥 하루 뭉쳐놓고 보면은 많은 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분명하게 칼날처럼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순간의 경계에 일어나는 나의 감정과 생각과 신체적인 감각의 마음 요소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음이 현실을 부딪혔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현실에 부딪혔을 때 내 감정을 읽어라. 감정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말씀 제가 강조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을 알아차리라. 현실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인가 내 생각인가인 겁니다. 현실인가 생각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부딪힌 이 사실이 지금 내가 내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현실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부딪혔을 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현실에다가 자기 생각을 플러스 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죠. 현실에다가 자기 생각을 플러스 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현실로 보이거든요. 내 생각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대한 지혜자이냐 착각자이냐 그 판가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 그대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느냐, 내 생각을 플러스해서 현실을 바라보느냐, 거기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 마음이 작용하는 단계 중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의 판단, 분별, 해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 또는 자기 나름대로 경험, 고정관념 또는 착심, 오류, 때로는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판단도 있겠죠. 마음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무님이 이렇게 극적극적 하면은 교무님이 지금 자신이 없고 강의 내용도 까먹고 뭐 그렇다라고 바라보는 내 생각하고 그냥 교무님은 가려워서 근데 교무님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는 것은 강의에 자신이 없으니까 머리를 극적극적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과 내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그냥 현실은 교무님이 머리를 긁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교무님이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머리를 긁는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바라보는 내 생각이 플러스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저렇게 긁는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놓아버리고 그냥 교무님은 머리를 긁는 것이야. 아무 문제 없어. 내 생각이 플러스 됐을 뿐이야. 그것을 생각을 놓는 것이 판단, 분별, 해독을 놓는 것입니다. 이 반응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11시가 다 되었다. 이것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을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용기 있게 물어봐 주시고 용기 있게 자신의 생각을 도중에 피드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내가 반응을 선택하는 거죠. 내 마음에 대한 반응.